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연예계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구조를 끝까지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이름 하나가 다시 떠오를 때 사람들은 보통 결과만 봅니다. 순위가 몇 위였는지, 출연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자산이 얼마인지, 부동산이 몇 억인지, 그리고 지금 가장 잘 나가는지 아닌지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인물의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박수 소리가 가장 크게 울리는 순간이 아니라 그 박수가 오기 전, 아무도 오래 봐주지 않았던 시간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 허찬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허찬미라는 이름 앞에는 오랫동안 너무 많은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바이벌 출신, 아이돌 출신, 여러 번 데뷔한 인물, 아쉽게 끝난 팀 활동, 그리고 한때는 대중의 시선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던 부정적 이미지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떠오른 이 이름 앞에 이제 전혀 다른 질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허찬미의 30억 자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2억 부동산설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한때의 악편 낙인처럼 따라붙던 이미지가 어떻게 뒤집혔을까?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반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15년 넘게 누적된 훈련과 실패, 재도전과 재정비,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을 읽는 감각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재평가된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허찬미의 출발선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그는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발탁되며 업계 최상위 트레이닝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업계가 그를 어떤 잠재력의 인물로 바라봤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컬과 퍼포먼스, 무대 장악력과 기본기, 그 모든 것을 가장 치열한 환경에서 단련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소녀시대 데뷔 조로까지 거론될 만큼 실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흐름은 허찬미가 처음부터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이른 시점부터 기대를 짊어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다고 해서 결과가 곧바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시간은 반짝이는 가능성이 얼마나 쉽게 시장의 속도와 구조 속에서 밀려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데뷔 이후 이어진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녀 혼성 그룹 코에드스쿨 활동, 이후 파이브돌스 활동까지 이어졌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팀의 방향성과 외부 이슈, 빠르게 재편되는 아이돌 시장, 더 자극적이고 더 빠른 소비를 원하는 대중의 흐름 속에서 허찬미라는 이름이 하나의 확고한 브랜드로 각인될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력은 어느 정도 증명돼 있었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곧바로 프리미엄이 되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커리어는 성공과 실패의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의 빅히트로 모든 것을 증명한 스타가 아니라 산업의 파도에 떠밀리면서도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던 생존형 아티스트였습니다. 그 생존의 무게를 더 극적으로 만든 장면이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무대로 향했습니다. 아이돌 재데뷔 프로젝트, 보컬 중심 프로그램, 다양한 형태의 서바이벌에 도전하며 자신의 존재를 다시 입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박수보다 질문이 더 많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 아직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가? 왜 늘 가능성의 이름으로만 남아있는가? 왜 실력은 인정받는데 결과는 따라오지 않는가? 그리고 프로듀스 100일 참가 이후에는 편집 방향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형성되며 대중인식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한 번의 아쉬운 탈락이나 불운한 결과로 끝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신뢰가 흔들리고 활동 공백과 이미지 리스크가 동시에 커리어를 눌러버린 시기였습니다. 대중은 무대 위에 몇 분만 보고 판단하지만 한 번 형성된 이미지는 오랫동안 따라다닙니다. 허찬미에게 그 시간은 실력 부족의 시간이 아니라 실력과 평가 사이의 간극이 가장 잔인하게 벌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허찬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허찬미의 커리어를 다시 일으킨 힘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가 아니라 반복된 좌절 이후에도 무대를 선택한 집요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트로트 무대에서 거대한 전환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스트롯 무대에 선 허찬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돌 퍼포머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감정을 중심에 둔 보컬리스트. 무대의 서사와 음색의 밀도, 호흡과 감정선을 온전히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다시 포지셔닝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장르 전환이 아닙니다. 발성, 호흡, 감정선 처리까지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며 자신의 강점을 새로운 시장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즉, 허찬미의 반전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트롯에서 허찬미는 최종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단순한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시즌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마스터 점수를 기록했고 레전드 미션에서는 1500점 만점에 1498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찍었습니다. 이건 감정적으로만 와닿는 장면이 아닙니다. 기술 완성도가 공식적으로 인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안정적인 발성과 호흡, 정확한 음정, 고음 처리의 안정성, 저음의 밀도, 감정선 유지 능력까지 고르게 갖춘 보컬리스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선입견을 지우고 순수 보컬 역량만으로 인정받은 장면이었죠. 이 순간이 왜 결정적이었냐면 허찬미는 더 이상 과거의 이미지로 설명되는 인물이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한 아이돌 출신이 아니라 트로트 시장에서 기술과 완성도로 인정받는 프리미엄 아티스트로 이동했습니다. 오랫동안 과소평가되던 가치가 드디어 시장에서 다시 가격표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디어 파급력도 강하게 뒤따랐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중반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며 약 14.7%에서 18.1%까지 확대됐고 전국 단위 화제성과 검색량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허찬미의 이름은 단순 참가자를 넘어 프로그램의 핵심 서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중문화 시장에서 실력은 중요하지만 실력만으로 가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화제성과 상징성, 기억에 남는 서사,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소비될 수 있는 캐릭터성까지 결합돼야 몸값이 움직입니다. 허찬미는 이 지점에서 드디어 기술, 서사,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한때는 아편 낙인처럼 따라붙던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그 시간이 버텨낸 사람의 서사로 뒤집혀 작동한 겁니다. 대중은 빠르게 뜬 사람에게 환호하기도 하지만 오래 버틴 사람의 재등장에는 더 큰 감정적 투자를 합니다. 허찬미의 반전은 바로 그 정서의 폭발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돈으로 향합니다. 허찬미의 진짜 돈줄은 무엇인가? 30억 자산설, 22억 부동산설, 출연료 급등, 이 모든 단어들이 붙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가? 먼저 출연료부터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이전, 허찬미의 행사 단가는 회당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인지도는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중견급 포지션에 가까웠고 안정적인 실력 대비 상업적 프리미엄은 아직 크게 붙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승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당 약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수준으로 재책정되며 약 50%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이것은 갑자기 몸값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수요 급증에 따른 정상 가격 회복에 더 가까운 장면입니다. 전국 단위 톱이라는 상징성, 방송 직후 가장 강한 시장 수요. 그리고 3월 행사 시즌과 맞물린 일정 포화 상태가 결합되면서 단가 상승을 수용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행사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방송 직후 화제성이 최고조일 때 섭외를 잡아야 지역 축제,
기업 행사, 지방 공연의 티켓 반응과 현장 호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 입장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타이밍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을 데려오는 것이 매출 전략입니다. 따라서 허찬미의 단가 상승은 과장된 환상이 아니라 철저히 시장 논리의 결과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출연 빈도 역시 함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단가만 오르고 일정은 비어있으면 의미가 없지만 허찬미는 방송 직후 수요가 집중되며 행사 섭외 자체가 급증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무대 위에서 인정받은 실력이 단기간에 현금화되는 장면, 바로 여기서 허찬미의 돈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핵심은 하나의 수입원에 있지 않습니다. 허찬미의 수익 구조는 단일 축이 아니라 다층적 구조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축은 행사입니다. 빠른 현금 흐름, 높은 수요, 전국 단위 확장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며 가장 즉각적인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축은 콘서트 투어입니다. 미스트롯 전국 투어는 단발성 섭외와 다르게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매출을 형성합니다. 여기에 브랜드 유지 효과까지 있습니다. 한번 방송에서 화제가 되는 것과 전국 투어를 통해 꾸준히 얼굴을 보이며 팬과 접점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투어는 단순 수익원이 아니라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굳히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축은 광고입니다. 허찬미의 서사는 노력, 재도전, 극복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이 이미지는 가족 단위 소비자층이 두터운 트로트 시장에서 특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건강식품, 생활 브랜드, 신뢰를 전면에 내세우는 광고주와의 적합도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실함과 버팀의 이미지가 광고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축은 디지털 음원입니다. 트로트 차트 상승과 함께 스트리밍 수익과 저작권료가 누적되는 구조는 즉각적인 폭발력보다는 장기적 안정성을 만듭니다. 결국 허찬미의 돈줄은 하나가 아닙니다. 행사, 투어, 광고, 음원이 서로 맞물리며 수익을 분산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시선이 몰리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최근 거론되는 약 30억 원 규모의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를 보고 최근 방송 한 번으로 갑자기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 숫자의 본질은 급등한 단기 수입이 아니라 오랜 활동 기간 동안 축적된 자금을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자산으로 전환해온 결과라는 점에 있습니다. 자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성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가장 큰 비중은 부동산입니다. 전체 자산 가운데 약 18억 원에서 22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영역으로 서울 내 수익형 부동산이 중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나 임대용 아파트 형태가 중심이라는 흐름은 단순 시세 차익만 노린 구조가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한 안전 자산 전략으로 읽힙니다. 연예인의 수입은 시기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잘 될 때는 크게 벌지만 공백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변동성이 큰 활동 수입을 받쳐주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장기 토지 투자도 거론됩니다. 약 5억 원에서 7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토지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이야기됩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 보유가 아니라 장기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데 있습니다. 연예인의 자산 형성은 화려한 소비로 비춰지기 쉽지만 허찬미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축적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 현금성 자산과 주식 등으로 추정되는 약 3억 원에서 5억 원 규모의 금융자산이 더해집니다.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 세 축을 놓고 보면 3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가 선명해집니다. 허찬미는 노래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에서는 상당히 계산된 전략을 택했습니다. 결국 논란처럼 떠도는 숫자 뒤에 숨은 진짜 돈줄은 단순히 한 번의 출연료 폭등이 아니라
다층적 수익 구조와 장기적 자산 전환이 맞물린 결과였던 셈입니다. 더 인상적인 대목은 자산 형성의 사고방식입니다. 허찬미는 큰 자본이 생긴 뒤에야 투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크지 않았던 시기부터 자산 전환을 고민해온 인물로 그려집니다. 약 700만 원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험은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돈이 많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돈이 많지 않아도 축적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소비보다 자산화를 우선하는 장기 전략입니다. 여기에 금융 레버리지 활용도 등장합니다. 건물 매입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활용해 자산 규모를 확장했다는 흐름은 현금만 움켜쥐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채를 활용해 자산을 키우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위험을 모르고 뛰어든 도박이 아니라 리스크를 계산하며 움직이는 구조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대중은 가수의 무대만 보지만 자산은 결국 무대 밖의 판단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배경 역시 이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아버지는 음악인, 어머니 역시 가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연예계의 구조와 수입의 변동성, 관리의 중요성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체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안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들어올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일찍 배웠을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연예인의 삶은 화려해 보여도 수입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번 돈을 소비로 날리지 않고 자산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찬미에게서 거론되는 자산 구조 역시 그런 자산관리 문화의 연장선으로 읽힙니다. 결국 30억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터진 대박의 결과가 아니라 무대 위 수입을 무대 밖 자산으로 바꾸는 감각이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허찬미는 왜 다시 평가받게 되었을까? 단순히 자산이 많아서일까요? 단순히 출연료가 올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력입니다. 최고 수준의 마스터 점수, 1498점이라는 상징적 숫자, 안정적인 발성과 음정, 고음과 저음의 균형, 감정선 유지 능력. 이것은 가격의 기반이 되는 실력입니다. 둘째는 서사입니다. 15년 넘는 버팀, 여러 팀 활동의 실패, 이미지 위기, 그리고 재도전. 이 시간은 단순한 고생담이 아니라 브랜드 스토리가 됐습니다. 대중은 한 번에 성공한 사람보다 오래 버틴 사람의 역전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셋째는 포지셔닝입니다. 허찬미는 아이돌 출신이지만 트로트 시장에서 스스로를 기술 중심 아티스트로 재정의했습니다. 대중성만 노린 것이 아니라 완성도 높은 무대를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꼬리표로만 읽히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때의 악편 나기는 버틴 시간의 증거로 뒤집혔습니다. 시장 내 위치를 비교해보면 이 변화는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미스트롯 내부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최종 2위라는 상징성과 최고 수준의 마스터 점수를 감안하면 허찬미가 동기 출연자 중 가장 높은 단가 그룹에 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트로트 시장 전체로 넓혀봐도 그는 안정적인 보컬, 전국 단위 인지도, 광고 적합성을 갖춘 상위 그룹에 근접한 위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티켓 파워와 팬덤 규모로 이미 시장 최상단을 장악한 인물들과는 아직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송 직후 형성된 화제성과 수요가 유지되고 콘텐츠 공급과 팬덤 고정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향후 단가는 2배에서 3배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의 허찬미는 정상 궤도에 막 진입한 상태이며 오히려 앞으로의 전략에 따라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구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이 흐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안정 시나리오는 회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의 행사 단가를 유지하며 전국 행사와 방송 출연을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리스크가 낮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모델입니다. 성장 시나리오로 가면 광고 계약, 예능 및 음악 프로그램 고정 출연이 더해지며 연간 수입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고 노출 빈도를 높이면 행사 단가 역시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 시나리오, 바로 단독 콘서트 투어를 성공적으로 론칭하고 독립적인 티켓 파워를 입증하는 순간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그림도 현실적인 가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단가 상승만이 아니라 브랜드 협업, 저작권 수익, 장기적 자산 확장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은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팬덤이 일시적 관심을 넘어 장기 지지로 굳어져야 하고 소속사의 전략이 일관돼야 하며 프리미엄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허찬미의 미래는 실력 위에 전략과 관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온 분들이라면 이제 하나의 결론은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허찬미의 30억 자산, 22억 부동산, 결승 이후 약 50% 상승한 출연료, 이 세 가지 숫자는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한 사람의 시간이 시장에서 다시 가격을 얻는 과정에서 연결되어 나온 결과입니다. 무명과 실패, 이미지 리스크와 재도전, 그리고 누구보다 오래 버티며 쌓아온 실력. 그 위에 수익을 자산으로 바꾸는 전략, 무대의 감동을 시장의 가치로 연결하는 구조. 그리고 한때 부정적으로 소비되던 이미지마저 결국은 역전의 서사로 전환한 흐름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허찬미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단순히 돈 이야기로만 보면 절반만 본 셈입니다. 진짜 본질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지켜졌으며 왜 이제야 그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는가에 있습니다. 결국 허찬미의 진짜 돈줄은 한 방의 대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사 한 번, 방송 한 번, 화제성 한 번으로 설명되는 얇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축적된 훈련, 실패 속에서도 무대를 떠나지 않은 집념, 트로트 시장에서의 전략적 재포지셔닝,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을 자산으로 바꾸는 냉정한 판단이 함께 만들어낸 구조였습니다. 한때는 아편 낙인처럼 무겁게 따라붙던 그림자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 그림자는 오히려 버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사의 깊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 박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숫자들이 결국 한 사람의 진짜 내공을 증명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허찬미의 오늘은 갑자기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15년 동안 시장이 뒤늦게 알아본 가치의 폭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허찬미의 반전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이미 가장 강렬한 증명의 한가운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속 허찬미의 시간과 선택, 그리고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느낀 점이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보내주시는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있고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롭고 진솔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